그 다음에 18페이지 등기 신청의 당사자 나오지요. 자, 원칙은 공동신청입니다. 예외가 무슨 신청? 단독신청이고. 자, 그 밑에 보면 공동신청에서 권리자 의무자 나오지요. 자, 찾았어요? 자, 요것도 한 번씩 물어요. 권리자 의무자 되는 거 한 번씩 묻는데, 자, 봅시다. 자, 요렇게 합시다. 등기 권리자란 말은요, 등기를 하게 되는 자, 또 등기부상 이득을 받는 자입니다. 이득을 받는 자고, 그 다음에 등기 의무자란 말은, 자, 등기를 해 주어야 하는 자, 또는 등기부상, 불이익을 입는 자예요. 자, 등기부상 뭘 입는 자? 불이익을 뭐라고? 입는 자입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자, 볼게요. 자, 봅시다. 거기 봐요. 두 번째 칸 봐요.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나오지요. 소유권 이전은 매도인이 권리자예요? 매수인이 권리자예요? 매수인 권리자고 매도인 의무자지요. 근데 첫 번째 칸 봐요. 매매에 의한 소유권 말소 나오지요. 누가 권리자예요? 매도인이 도로 찾아오고 매수인은 지어지잖아요. 됐고, 세 번째 칸 봐요. 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 제3자에 지는 경우에 저당권 말소 나오지요. 자, 요것도 한 번씩 나오는데, 자, 이거 한번 봐요. 세 번째 칸입니다. 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됐고, 자, 1번 A 명의로 저당권 등기됐어요. 자, 여러분, 저당권이 붙은 부동산을 우리가 팔 수 있어요? 못 팔아요? 팔 수 있지요. 자, 2번 을한테 소유권 이전했어요. 요 사람은 현재의 소유자고, 요 사람은 저당권 설정 당시의 소유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사면서 뭡니까? 저당권을 인수해서 샀어요. 그럼 요 사람이 돈을 갖고 요걸 말소할 수 있고요. 사면서 뭡니까? 당신이 말소시켜주는 조건을 샀어요. 그럼 요 사람이 돈을 갖고 말소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당권 말소할 때는 둘 다 됩니다. 현재 소유자뿐만 아니라 저당권 설정 당시의 소유자 다 뭐가 된다? 권리자. 저당권자는 뭐가 된다? 의무자. 됩니다. 둘 다 됩니다. 자,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예요? 환매특약등기지요. 환매특약등기는 일반적인 매매하고 반대입니다. 반대니까 매도인이 뭐가 된다? 권리자. 매수인이 뭐가 된다? 의무자. 반대입니다. 매도인이 뭐가 된다? 권리자. 매수인이 뭐가 된다? 의무자. 반대고, 그 다음에 근저당권 변경 등 해놓고 채권 최고액 정액되지요. 그럼 채권 최고액 정액되면 뭡니까, 여러분? 누가 좋아요? 은행이 좋지요. 그러면 근저당권자가 뭐 된다? 권리자. 설정자가 뭐 된다? 의무자. 감액은 반대입니다. 감액은 반대예요. 자, 지상권 설정 등기, 지상권자가 권리자, 설정자 의무자. 전세권의 말소 등이 어떻게 돼요? 전세권자가 제하지니까 의무자, 설정자가 뭐가 된다? 권리자. 신탁 등도 체크해요. 수탁자가 권리자, 신탁자가 의무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나오죠. 자,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자, 1번 간명의로 소유권 이전 했어요. 2번 을이 8월 10일 날 계약금 중도금 주고 있지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에 가등기를 했어요. 여러분, 가등기하면 안 돼. 딴 사람한테 팔 수 있어요? 못 팔아요? 팔 수 있지. 팔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병한테 무슨 등기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했어요. 자, 8월 20일 날. 자, 8월 30일 날 이 사람이 잔금을 지급했지요. 그러면 가등기에 의해서 무슨 등기예요? 본등기 하지요. 근데 이때 이 사람이 본등기 권리자고, 본등기 의무자 누구예요? 현재의 소유자예요?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예요?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잖아. 왜 그렇습니까? 이건 나중에 무슨 말 돼, 이거? 직권 말소되잖아. 직권 말소되니까 본등기 의무자는 뭡니까? 현재의 소유자가 아니고 누구다?
가등기 당시에 뭐가 된다? 소유자가 본등기 여부자 돼요. 이해됩니까? 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공동신청 되어 있죠. 원칙입니다. 원칙이고. 자, 마지막, 그 공동신청, 마지막에 공유를 원할 판결은 단독신청, 아까 했죠? 했고. 단독신청입니다. 예외입니다. 예외. 판결에 안 등기, 이행판결 단독한다 했죠? 단독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 무슨 일정? 단독신청이고. 상속 등기 무슨 일정? 단독신청이고. 근데 유정은 뭡니까? 특정 유정, 포괄 유정, 불문하고 무슨 일정? 공동신청이에요. 유정은 어떻게 됩니까? 유정은 이거 나중에 배웁니다. 특정 유정, 포괄 유정, 불문하고 유언 집행자와 수정자가 무슨 신청한다? 공동신청합니다. 자, 유언 집행자와 무슨 자가? 수정자가 무슨 신청한다? 공동신청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4번에 여러분 수용은 두 가지로 가르지요. 관공서가 사업시행자는 촉탁등기고, 관공서가 사업시행자가 아닌 경우는 무슨 신청? 단독신청입니다. 단독신청이고. 관공서가 사업시행자 아닌 경우 되어 있죠. 단독신청. 5번에 등기 명의 표시 변경. 얘가 뭡니까? 개명이죠. 개명. 우리 뒤에서 배웁니다. 개명. 개명 같은 거는 단독신청이에요? 공동신청이에요? 단독. 그 다음에 부동산 변경, 부동산 표시 변경, 대지권 변경, 6번의 멸실 다 뭐예요? 표제부지요. 표제부는 다 무슨 신청? 단독신청입니다. 단독신청. 말소등기는 공동신청에 의하나 원칙 공동입니다. 그런데 등기한 권리가 어느 사람의 사망을 소멸한 경우, 여러분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공동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단독할 수 있죠. 혼동은 뭡니까? 혼동은 소유권, 이거 기억해야 돼요. 소유권과 제한 물건이 동일인에게 기속이 돼요. 자, 소유권과 무슨 물건이? 제한 물건이 동일인에게 기속됩니다. 자, 이거 한번 봐봐요. 자. 이분이 지금 집주인이에요. 집주인인데 내가 이분 집에 있잖아요. 10년을 제대로 살아요. 근데 갑자기 뭡니까? 이분이요. 캐나다로 뭡니까? 이민가게 됐어요. 캐나다 이민갑니다. 근데 이분이 이 집을요, 5억짜리 집을 뭡니까? 4억 한 5천에 팔 수 있어요. 그건 내보고 제안합니다. 4억 5천에 파는 것보다는 내가 좀 사람이 좋으니까요. 4억 주고 사락해요. 전세 한 3억 들어가 있고. 그럼 내가 얼마 보태면 돼요? 1억. 그 1억 보태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분의 집을 샀지요. 그러면 전세권자가 뭐가 돼버려요? 소유권자 돼버리죠. 그러면 자기 집에 자기 전세권 있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면 전세권을 무슨 신청 말소한다? 단독 신청 말소예요. 이해됩니까? 자, 혼동은 직권이다, 단독이다? 단독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등기 나오죠. 가등기는 요거 나중에 가등기 파트가 사고요. 그 다음 판결에 한 등기 보충해 볼게요. 법률에 규정이 한 판결은 형성 판결, 단독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은 무슨 판결? 이행 판결. 또 나중에 하는데요, 소유권 보존 등기할 수 있는 판결이 있죠. 요건 세 가지 다 들어가요. 확인 판결, 이행 판결, 형성 판결 다 들어갑니다. 이거는요, 1번은요 판결을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거예요. 자, 다시 법률의 규정은 무슨 판결? 형성 판결. 단독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은 이행 판결. 소유권 보존 등기할 수 있는 판결은 확인, 형성, 이행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2번 아까 했죠. 판결에 의한 등기는 소멸시효에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그러니까 판결 확정 후 몇 년이 지나더라도 10년이 지나더라도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판결의 경우 성소한 권리자 의무자가 신청할 수 있으나 패소한자 신청할 수 없다 했죠. 없는데 아까 했죠. 패소한자는 어째 못하는데 공유물을 벌한 판결은 뭐라 해서 제가 성소, 패소, 원고, 피고, 불문하고 말 수 있다. 등기 신청할 수 있다. 기억납니까? 자, 됐고. 그 다음에 자, 4번 일필토지 전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명하는 판결을 받아 3분의 1 지분 이전 등기를 긍정하는 가능하다. 맞습니다. 근데 이건 돼야 안 돼요. 이거 반대로 하면 돼야 안 돼요. 3분의 1 대한 이전 등기를 소송을 이겨놓고요, 전부에 대해서 받아오는 거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알겠죠?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5번에 이행 판결의 경우 등기 원인은 법률행위 매매고요. 뭐 가지고 등기해요? 확정 판결문이죠. 확정 판결문이고, 형성 판결은 원인은 뭡니까? 판결이죠. 판결 자체다 하니까 원인은 확정 판결문이고. 자, 6번에 요건 기억해야 됩니다. 판결의 말수는 이해가 있을 때는 승낙서 넣어줘야 돼요. 자, 줄 거예요. 판결에 안 등기할 때 이해관계 있을 때는 뭘 넣어줘야 된다? 승낙서 넣어줘야 됩니다. 자, 판결 등기 총 정리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3번 뒷페이지 봐요. 3번, 4번, 5번째 요거는 문제풀이 할 때 할게요. 요거 문제풀이 나올 때 하면 더 이해하기 편합니다. 하고 6번 한번 볼게요. 6번에 포괄 승계인 등기와 상속 등기 구별 나오지요. 요거 별 표시예요. 별 표시하고 저 박스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일 맞은 박스 밑에 있는 거 있잖아요. 당구장 표시 있죠. 그것도 별 표시하고 별 표시합시다. 자 볼게요. 자 7번 한번 봐봐요. 7번 한번 봐요. 자 봅시다. 갑에 토지가 있습니다. 매도인입니다. 자, 을이 매수인입니다. 매수인이고 건물 매매를 했어요. 자, 그리고 매매 계약서가 있습니다. 자, 매매 뭐라고 있다? 계약서가 있어요. 뭐 다 깨졌네 이거. 자, 매매 뭐가 있다? 계약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병이 있습니다. 병이 아들입니다. 아들, 이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고. 자, 요 아들은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상속인도 되지만요, 아버지의 빚과 자산 다 승계하지요. 이걸 뭐라 합니까? 포괄 승계인 합니다. 자, 무슨 승계인? 포괄 승계인케요. 자, 포괄 승계인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한테 뭘 지급해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지요. 자, 뭐를 지급한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합니다. 자, 그래놓고 갑이 을한테요,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뭘 해버렸어요? 사망을 해버렸습니다. 자, 소유권 뭐라고? 이전 등기 전에 뭘 해버렸다? 사망을 해버렸어요. 자, 요걸요, 이제 원칙대로 해볼게요. 원칙대로. 아버지가 사망하면 요 건물은 누가 취득해요? 아들이 언제 취득해요? 사망시. 그 다음 처분할 때는 어떻게 돼요? 아들 명의로 무슨 등기하고? 상속 등기하고, 매수인 앞으로 무슨 등기 해야 된다? 이전 등기 해줘야 되죠. 그 원칙대로 하면 등기 몇 번 해요? 2번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원칙은 뭡니까? 아버지 사망하면 아들이 취득하고 상속 등기하고 매수인한테 이전 등기 해줘야 되죠. 몇 번? 그렇게 해도 됩니다. 2번 하니까 번거로워요, 안 번거로워요? 번거롭지. 그럼 어떻게 하냐 봐요. 갑에서 을로 바로 무슨 등기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합니다. 등기하는데, 자, 잘 봐요. 바로 넘어가요. 근데 이 갑이 신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지금 아버지는 어디 가 있어요? 봉안당에 가 있어요. 봉안시설. 옛날 말로 낙골시설에 가 있잖아요. 바로 못하지요. 그럼 누가 해야 돼요? 아들 병과 포괄승계인 병과 을이 공동 신청하지요. 이해됩니까? 요걸 무슨 등기라 한다? 포괄승계인 등기해요. 그럼 몇 번 만에 끝낸다? 한 만에 끝내지요. 자, 책 한번 봅시다. 그 그림만 볼게요. 상속 등기는 단독이죠. 근데 포괄승계인 등기는 단독이다, 공동이다? 공동이지요. 그 다음에 원인은 상속이고 포괄승계인 등기는 이거죠, 이거. 아버지 생전의 책이란 법률 행위지요. 여기에서는 매매지요. 아들이 새로 해야 돼요. 아버지 생전의 책이란 거예요. 생전의 책이란 거. 그 다음에 등기 원인 증명 정보, 상속은 뭡니까? 가족관계 증명서지요. 근데 포괄승계인 등기 요거죠, 이거. 아버지 생전의 책이란 무슨 계약서? 매매 계약서지요.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 인감증명은 상속은 단독이니까 제출하지 않지요. 의무자가 없으니까. 근데 포괄승계인은 등기필 정보 누구 것? 아버지 것. 인감증명은 신청인 거예요. 신청인 누구? 아들이죠. 아들 걸 제출하고. 자, 그 밑에 있죠. 그 밑에. 자, 요거 잘 봐요. 일단 원칙을 해볼게요. 원칙을.
원칙을 해볼게요. 등기부에요. 등기부에 김수경 되어 있습니다. 김수경 되어 있고, 신청정보에 있죠. 신청정보에 등기 의무자가 김현수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러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술이다, 각하다. 원칙은 각하예요. 원칙은 뭐라고? 각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집을 엉뚱한 내가 팔려고 하면 술이에요, 각하예요? 각하입니다. 근데 이 원칙이 각하인데 이 각하의 규정이요. 포괄 승계인 등기는 각하한다, 수리한다? 수리합니다. 왜 그래요? 등기부 누구? 아버지. 신청은 누가 하니까? 아들이 하니까. 다를 수밖에 없지요. 이해됩니까? 자, 그리고 그 밑에 봐요. 7번에 이것도 한 번씩 시험 잘 나와요.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 되어 있죠. 1번에 무슨 정보? 필요시 정보. 또 뒷에 잡는 게 봐요. 2번이 무슨 정보? 임의적 정보 되어 있죠. 자, 찾았어요? 자, 볼게요. 자, 설명해 볼게요. 필요적이란 말은요, 처음부터 반드시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뭐라고? 반드시 기록해야 되는 것을 무슨 정보라고 한다? 필요적 정보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반드시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뒷에 잡는 게 봐요. 뒷에 있는 게 봐요. 임의적 정보 나오죠. 자, 임의적 정보 찾았어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임의적이란 말은요, 기록하지 않아도 돼요. 자, 뭐 하지 않아도 된다?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데, 어떤 특약 같은 게 있을 때는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어떤 특약 같은 게 있을 때는 뭐라고?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자, 내가 예를 들어 볼게요. 필요적은 이해하기 쉽죠? 처음부터 반드시 뭐라고? 기록해야 되는 거고. 자, 내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내가 자, 이분하고 내하고 친합니다. 친한데, 이분이 내한테 돈을 1억을 빌렸어요. 1억을 빌리면 아무리 친해도 뭡니까? 1억 같으면 큰 돈 아니에요. 그럼 요분의 건물에 대해서 내가 무슨 등기 하겠어요? 저당권 등기 하겠죠. 자, 무슨 등기 했다? 저당권 등기 했어요. 그런데 친하면은 이자를 꼭 받아야 돼요?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안 받을 수 있죠. 그럼 이자를 안 받는 것은 뭐예요? 기록 안 해도 돼요. 제 말 이해돼요? 그런데 아무리 친해도요, 법정이자 정도는 받겠다고 서로 특약을 맺어요. 그래야 서로 편합니다. 예. 아무리 친해도 이자 같은 거는 법정이자 정도 많이 안 받더라. 법정이자 정도는요, 받겠다고 특약을 맺으면요, 요거는 반드시 기록해야 돼요. 제 말 이해돼요? 자, 정리합시다. 필요적은 뭐라고? 처음부터 뭐라고? 반드시 기록해야 되는 거고, 임의적은 뭐예요? 기록하지 않아도 되지만 어떤 특약이 있을 때는 반드시 기록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봐요. 이걸 외울 때, 이걸 시험 잘 나오니까 외울 때 봐요. 뭐 필요적은 이거 워낙 많으니까, 우리 책은 아주 적게 돼 있어요. 다른 책은 뭐 더 많아요. 근데 여기에 좀 주의 좀 할 거거든요. 3번 별표시에요. 동그라미 3번. 별표시에요. 동그라미 3번. 21페이지 동그라미 3번. 찾았어요? 원인과 뭐 나와요? 연을 나오죠. 이 필요적입니다. 원인은 예를 들어서 매매 적고요, 매매한 날짜를 적어요. 또 전세권 설정 적고, 전세권 설정한 날짜를 적어요. 이게 뭡니까? 원인과 뭐라고? 연월일입니다. 무슨 정보? 필요적입니다. 근데 거기에 중요한 게 두 개 있죠. 소유권 보존한 게 있죠. 원인과 연월일 적어요, 안 적어요? 안 적습니다. 소유권 보존한기는 원인과 연월일 기록한다 돼 있어요? 기록 안 한다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둘 다 기록 안 합니다. 소유권 보존한기는 원인과 연월일 기록 안 하고, 또 그 옆에 보면 진정명예회복 돼 있죠. 원인은 뭐로 기록한다? 진정명예회복. 연월일은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 나중에 합니다. 그 시험 잘 나옵니다. 그 3번은. 자, 됐고, 그 다음 뒤로 한번 당겨봐요. 자, 임의적입니다. 여러분, 이걸 임의적 할 때는요, 이렇게 외웁시다. 어떻게 외우냐면, 우리가 필요적은 너무 많으니까 그걸 못 외워요. 못 외우니까 임의적은 이렇게 외웁시다. 임의적 정보예요. 어떻게 외우느냐면, 특약, 약정, 조건, 존속기간, 변제기, 환매기간, 치료, 이자, 보증금, 지급장소. 자,
자, 이런 것들이 나오면 대개 무슨 정보다? 임의적 정보입니다. 자, 존속기간, 변제기, 환매기간, 치료, 이자, 보전금, 지급장소 이런 것들이 나오면 무슨 정보다? 임의적 정보입니다. 자, 외울 때 특약, 약정, 조건 나오죠. 여기 기자 나오죠. 기 나오죠. 됐고. 그 다음에 요거는 하여튼 외워요, 그냥. 자, 봅시다. 하여튼, 특약, 약정, 조건, 존속기간, 변제기, 환매기간, 치료, 이자, 보전금, 지급장소는 무슨 정보다? 임의적입니다. 자, 근데 아까 저당권의 이자는 임의적했죠. 여기 주의할 게 두 가지 있어요. 그런데 주의할 게 뭐냐 봐요. 근저당권의 이자 있죠. 이자는 임의적 정보예요? 필요적 정보예요? 둘 다 아니에요. 둘 다 아닙니다. 임의적도 아니고 뭐도 아니다? 필요적도 아니에요. 둘 다 아닙니다. 왜 둘 다 아니냐 볼게요. 근저당권 이자는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어 있어요. 자,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록사항이 따로 있다, 따로 없다? 따로 없습니다. 자, 근저당권 이자는 어디에 포함되어 버리니까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니까 기록사항이 따로 있다, 따로 없다? 따로 없습니다. 어디에 포함되니까?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니까. 보증금은 임의적인데요. 자, 주의할 것은 뭡니까? 차임이나 전세금이나 전세금 있지요. 자, 이런 것들은 필요적 정보입니다. 차임이나 전세금이나 전세금은 무슨 정보다? 필요적 정보. 이렇게 해놓고요. 자, 끝났고. 자, 옆 페이지 봐요. 4번에. 23페이지 4번. 도면 넣어줘야 되는 거죠. 도면 넣어줘야 되는데, 건물에 도면 넣어주는 건데, 지적도 임야도에 넣어줘야 됩니다. 근데 구분 건물에 보존 등기 할 때요. 여러분 도면 넣어주시죠. 아파트에 대한 보존 등기 할 때 평면도 나오잖아요. 도면 넣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 임차권 도면 넣어줘야 되죠. 저 일부 또 남으셔요. 또 토지 일부에 대한 용익물권 임차권 도면 넣어줘야 되죠. 그 다음에 1대지에 뭡니까? 자, 하나의 대지예요. 하나의 대지에 수개의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 할 때 도면 넣어줘야 돼요. 도면 넣어줘야 되고. 자, 그 다음에 2번에 도면을 첨부하지 않는 것, 토지에 대한 보존, 한 개의 건물에 대한 보존, 구분 지상권에 대해 도면 넣는다, 안 넣는다? 안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등기상 이행의 성납서, 요거도요, 한 번씩 나오는데, 요거는 권리에 등기일 때 넣습니다. 그러니까 봐요. 권리의 변경, 권리의 경정, 말소 다 권리지요. 권리할 때 넣습니다. 요 네 가지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여러분, 성납서 안 넣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부동산 변경 등기,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 이런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그런 거 안 넣고요. 대장 넣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보존 등기, 이전 등기, 부동산 변경 등기, 보존 등기, 이전 등기, 부동산 변경, 이렇게 넣고. 자, 7번에 있지요. 7번에, 요것도 시험 한 번씩 나오는데, 요거는요, 7번은 시험 나오면 여기에요. 중개사법에 나올 확률이 70%고요. 공시법에 나올 확률이 30%예요. 알겠죠? 자, 중개사법에 나올 확률이 70%고 공시법에 나올 확률이 30%인데, 자, 거기에 보면 계약을 원활한 소유권 지정할 때 금융계약서 첨부한다 돼 있죠. 찾았어요? 찾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금인을 받는, 요거 하기 전에 아까 7번에 보면, 4번에 봐요. B번에. 건물의 일부에는 전세권 나오죠. 찾았어요? 자, 요거 하나만 좀 주의 좀 해봅시다. 뭘 보냐면, 여기서 봐요. 여기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1층, 2층, 3층, 4층, 5층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5층에 있지요. 여기에 PC방 있고, 여기에 당구장 있고, 여기에 오락실 있어요. 그럼 도면 넣어줘야 돼요. 도면을 넣어줘야 됩니다. 넣어줘야 돼요. PC방의 범위, 당구장의 범위, 오락실의 범위를 알기 위해서 뭘 넣어줘야 된다? 도면을 넣어줘야 돼요. 근데 3층에 있죠. 이 학원이 있어요. 학원이 있습니다. 그럼 자, 봐요. 요것 좀 주의 좀 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의 일부라도 특정층 전부를 사용하고 있죠. 이 건물의 일부는 맞죠? 특정층 전부를 사용하고 있죠. 이때는 뭡니까? 다른 거 없잖아요. 그럴 때는 도면 넣어준다, 안 넣어준다? 안 넣어줍니다. 자, 뭐의 일부라도? 건물의 일부라도
법정청 전부를 사용할 때는 도면을 넣는다 안 넣는다? 안 넣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거기에 보면요 7번 한번 봐요. 금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하고 여러분 자, 내 얼굴 봐요. 좀 지루하지요. 그러니까 7번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 봐요. 자, 자 봅시다. 자, 거기 보면 자 봐요. 거기 보면 금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하고 금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나오죠. 제목은 어떻게 돼요? 계약을 원으로 한 것을 넘길 때 소유권 이전할 때 금인 받아야 돼 있지. 그럼 이게 봐요. 금인 받는 경우 받지 않는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외울 수 있어요? 못 외워요 이거? 못 외우지요. 그러니까 이걸 외우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어떻게 외우냐 볼게요. 외우는 방법을. 금인이 뭐예요? 금인이 우리가 계약 쓰면 어떻게 돼요? 세종시 갖다 주면 세종시장이 뭐예요? 직인 찍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금인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금인은 언제 받아요? 언제 받는다?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무슨 등기일 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금인 받잖아요. 자, 금인은 언제 받는다? 제목 봐요. 제목 봐요.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무슨 등기일 때 소유권 이전 등기일 때 뭘 받는다 돼서요? 금이 만나 돼 있죠. 요 제목으로요 해결이 다 됩니다. 거의 한 80% 해결돼요. 그럼 여기서 봐요. 계약이죠. 그럼 봐요. 여기 상속, 경매, 공매, 수용, 취득시효 있죠. 계약이에요? 계약이 아니에요? 계약이 아니지. 이거 무슨 규정이다? 법률 규정이잖아. 금인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습니다. 계약이다 계약이 아니다? 계약이 아니다. 그 다음 유정 있죠. 유정 특정 유정과 포괄 유정이죠. 요 두 개는 뭡니까? 이게 유정은요 계약이에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예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상대방 있는이다 상대방 없는이다? 상대방 없는 무슨 행위다? 단독행위입니다. 단독행위고 그 다음에 진정 명의회복이에요. 진정 명의회복 등기는 내 땅 내가 찾는 거지요. 계약이다 계약이 아니다? 계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뭐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금인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습니다. 그럼 요거 봐요. 소유권 이전일 때 금인 받죠. 그럼 여기서 봐요. 소유권 이전 소유권 말소 소유권 이전이 아니에요. 아니지. 말소니까 금인 안 받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 있죠. 여러분 가등기 할 때 소유권 이전 돼요? 본등기 할 때 돼요? 본등기 할 때 소유권 이전 아니지요? 아니고 그 다음에 임차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뭐 저당권 소유권 이전이 아니에요. 아니지. 금인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걸요 제목을 해결다 됐죠. 뭐가 아니니까 계약이 아니니까 금인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고 소유권 이전이니까 소유권 이전이 아니니까 금인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습니다. 또 이거 봐요. 금인의 원리가 뭐예요? 그 금인을 받으면 그 계약서가 가짜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 이럴 때도 금인 안 받습니다. 이미 진정성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예요. 이미 뭐가 확보되는 경우? 진정 확보된 경우다. 어떤 경우입니까? 자, 요거 내가 말로 설명하고 책에 줄거 드릴게요.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나 지자체예요. 그러면 국가나 지자체가 계약서를 가짜로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안 쓰겠죠? 또 여러분 우리 주택거래 신고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어떻게 돼요? 신고 필증을 주지요. 신고 필증을 줄 때 이미 뭐가 됐어요? 확인이 됐잖아요. 확인이 됐으니까 금인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습니다. 이미 뭐가 됐으니까? 확인이 됐으니까. 제 말 이해됐어요? 자, 그러니까 책 한번 봅시다. 보게. 자, 다시 책 한번 봐봐요. 자,
금임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볼게요. 자, 23페이지 읽어볼게요. 거임 23페이지입니다. 자, 도표. 거임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지상권, 지역권, 저당권, 전세권. 왜 금임 안 받아요? 계약이 아니고 소유권이진 아니잖아요. 뭐가 아니다? 소유권이진 아니고. 그 다음에 계약의 일방 당사자 국가 지자체. 계약서가 이 사람은 가짜수요 이미 뭐 확보되어 있어요? 진정성이 확보되어 있죠? 안 받고. 소유권이지는 가등기. 소유권 아니죠? 소유권이지 아니잖아. 그 다음에 원인이 경매, 공매, 수용, 상속, 취득, 시효는 뭐예요? 계약이에요? 법률 규정이에요? 법률 규정. 계약이 아니지요? 그 다음에 토지 거래 허가증을 받았어요. 그럼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았다는 것은 이미 확인됐겠죠? 허가를 받을 때. 이미 확인됐으니까 이미 뭐가 확보되어 있어요? 진정성이 확보되어 있잖아. 금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고. 안 받고. 그 다음에 자, 맨 마지막에 봐요. 소유권 이전 말소할 때 뭡니까? 매매계약 해제 나오죠. 그러니까 말소고 매매계약 해제니까 소유권 이전이다, 아니다? 아니지요. 금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고. 또 뒤로 한번 넘겨봐요. 선박, 임목, 재단, 공장재단, 광업재단이죠. 금임 안 받습니다. 뭐 그건 그냥 외워요. 저기 안 들어가니까 그냥 외우고. 자, 봅시다. 다시. 그러니까 이걸 봐요. 이걸 그냥 외우면 이거 도저히 못 외워요. 나도 이거 하다 보니까 이게 원리를 밝혀냈어요. 자, 뭐가 아니니까 계약이 아니거나 소유권 이전이 아니거나 이미 뭐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진정성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는 금임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해됩니까? 뭐 이걸 뭐 첫 글자 따가 이렇게 외우면 안 돼요. 안 되고 다 23페이지 다시 금임 받아야 되니까 한번 볼게요. 몇 가지 중요한 거 몇 가지 볼게요. 금임 받은 경우 매매, 교환, 정여 금임 받아야 되죠. 계약이니까. 거기에요. 판결 동람쳐요.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금임 받아야 됩니다. 그거 기억해야 돼요. 자, 무슨 이전?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뭘 받아야 된다? 금임을 받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서대 있죠. 그 화해조서, 조정조서, 일락조서 하는 거 있죠. 그게 뭐예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거 있잖아요. 와, 옛날에 그 사람과 전쟁할 때 있잖아요. 그 신구 나오고 뭡니까? 정혜리, 김은기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거 법관 앞에서 신구가 법관이에요. 옆에는 조정위원들이고 법관 앞에서 주로 위자료 문제가 조정되지요. 또 법관 앞에서 주로 하회했지요. 이는 법관 앞에서니까 판결 같이 취급해 줍니다. 이해됩니까? 그런 것도 금임 받는다. 판결이 뭘 받아야 된다? 금임 받아야 됩니다. 자, 판결이면 뭘 받아야 된다? 금임 받아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 계약 금임 받아야 되고, 계약이니까 약정 계약이죠. 계약. 그 다음에 가등기할 때 금임 받아요? 본등기할 때 받아요? 본등기. 자, 공공용지 협의치도 이거 틀리기 쉬워요. 자, 우리 수용은 금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법률 규정이잖아. 그런데 공공용지 협의치득은 서로 협의해서 취득하니까 계약을 봐야 되겠죠. 금임 받습니다. 받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아니에요. 그리고 이혼할 때는 무슨 분할협의서? 재산 분할협의서 금임 받고 재산 분할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 거도 이제 시험 잘 나와요. 마지막 거. 자, 뒷장 넘겨봐. 24페이지. 24페이지 뒷장. 미등기하고 무허가가 나오지요. 제일 위에. 그거 기억해야 돼요. 미등기 건물이나 무허가 건물도요. 계약에 의한 소유권이 지면 금임 받아야 됩니다. 다시 미등기 건물이나 무슨 건물이라도 무허가 건물이라도 계약에 의한 무슨 이전이면 소유권 이전이면 뭘 받아야 된다? 금임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템이 잘 나오는 게요. 판결하고요. 판결하고 딴 건 뭐 다 그렇다 따라 판결하고 공공용지 협의취득하고 또 뭡니까? 아까 무허가나 미등기라도 뭐예요? 계약에 의한 무슨 이전이면 소유권 이전이면 뭘 받아야 된다? 금임을 받아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늘 마치고 다음 주에 있지요. 다음 주에 22일하고 23일 있잖아. 금요일하고 토요일 있잖아. 다음 주에 이 책을 다 끝냅니다. 등기법을. 다음 주에 금요일 날은 정규 수업하고 토요일 날은 10시부터요. 진도 마칠 때까지. 진도 마칠 때까지 내 생각하고 하니까 한 3시 반에서 한 4시 사이에 마치겠더라고. 알겠죠? 만약에 2시에 마치면 더 좋고
더 좋고. 알겠지? 자,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학원에 나와야 됩니다. 결석하면 안 되고. 자, 마칠게요. 수고했습니다.